저번 화에 이제 감정 해소법, 스트레스에 대한 영상을 이제 찍었었는데, 이어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화, 바로 이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그런 상황이 이제 2번 정도 있었어요. 이 촬영을 위해서 생긴 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평소에는 보통 이제 그런 일이 잘 발생하지 않는데 2번이나 최근에 생겼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제 공유를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쿠팡 다들 쓰시죠? 쿠팡 이제 뭐 쿠폰이 있다, 뭐 그게 이제 그런 뭐 이슈로 인해서 뭐 쿠폰이 들어왔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용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쿠팡을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너무 오래 사용하지 않았다 보니까 비밀번호를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뭐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처음에는 비밀번호도 막 눌러보고 했는데 다 아니야. 그래서 비밀번호 찾기를 했어요. 휴대폰 번호로 찾기를 했는데, 제가 개명을 했거든요. 개명을 이제 예전에 했었는데, 근데 그 계정이 개명 전 이름으로 이제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휴대폰이랑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휴대폰으로 비밀번호를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이제 찾기 방법이 또 뭐가 있냐, 이메일이 있는데 보니까 그 이메일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이메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메일을 찾으러 갔는데, 비밀번호도 뭔가 해킹이 됐는지 뭐 막혔는지 하여튼 안 돼, 로그인 안 돼.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똑같이 이름이 옛날 이름이라서 그걸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비밀번호를 찾는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과정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메일이 막혔는데 이메일을 살려가지고 찾느니 차라리 이메일을 버리고, 어차피 안 쓰니까 쿠팡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문의를 해보자. 왜냐하면 이제 보통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개인정보를 제공을 하면 그걸 통해서 이제 뭐 비밀번호를 초기화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고객센터에 이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늦었어요. 그때 보니까 이제 저녁 8시가 좀 넘어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AI 보신가 뭐 AI 상담사인가 뭐 그걸로 하다가 상담사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에도 상담을 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통화를 했어요. 이제 자초지종 설명을 했죠. 제가 이제 비밀번호를 까먹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개명을 했어서 그 정보가 맞지 않아서 이제 찾을 수가 없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메일로 찾으라는 답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도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이걸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이 이제 뭐 그러면 쿠팡 뭐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이나 뭐 가장 최근에 구매한 내역을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한 몇 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 당시에 뭐 시켰는지 어떻게 알아,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것도 모른다, 알 수가 없다, 내가 굉장히 오래도록 사용하지 않은 계정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반응이 이제 조금, 여기서부터는 아주 저의 이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 상담사분이 말투를 굉장히 질질 끄시면서 그러시군요, 이 느껴지는 그게 굉장히 이제 뭐 전자기기 이런 걸 잘 사용하지 못하는, 못 쓰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무시하는 그런 느낌이 좀 받는 거예요. 엄청 그것도 못해? 이거 뭐 어렵다고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냥 저는 이게 이제 저번 화에서 이야기했던 의미부여인 거죠. 여튼 그래가지고 좀 기분이 막 좋지는 않았어요. 내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뭐 고객정보 초기화를 해야 된대요. 근데 이제 고객정보 초기화가, 제가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뭐 정보를 초기화하나? 초기화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전부 다 지우거나 뭐 삭제하고 그냥 무로 돌리는 그런 거잖아요, 절차 자체가. 근데 나는 쿠폰을 줬다 해서 그거를 이제 들어가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초기화를 하면 그걸 하는 의미가 없지 않냐, 이 생각이 든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정보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냐, 내가 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다든지 내 개인정보 뭐 주소라든지 이런 걸 알려주고 좀 자체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냐 하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하니까 해결 방법이 없대. 고객 정보 초기화 해야 된대. 그래서 나는 이제 답답한 거죠 거기서.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했죠. 내가 지금 이걸 들어와가지고 쓰려고 하는 게 쿠폰 들어왔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사용하려고 이걸 하는 건데, 고객정보 초기화가 되면 그러면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하니까 잠시 이제 멈추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이게 뭔지부터 고객한테 설명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이제 또 드는 거죠 저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좀 해달라, 진행을 해달라 하니까 알겠다, 그렇게 신청을 해주겠다 하고
이제 통화를 종료를 하려고 하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 기분이 안 좋은데도 최대한 이제 심호흡을 하면서 이완을 좀 하고, 물론 그 상담사 분께는 이제 알려지지 않게끔 뭐 그렇게 조치를 해서 제가 나름의 이제 이완을 한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통화 종료 전에. 선생님, 제가 생각할 때는 방금 이제 이런 걸 설명을 해주실 때 고객 같은 경우에는 고객 정보 초기화라든지 이런 거는 다 지워지는 거라고 보통은 생각하실 것 같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애초에 처음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면 괜찮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하니까 돌아오는 말이, 자기는 이제 매뉴얼대로 했다는 거죠. 절차대로 했다, 난 틀린 게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길래, 아, 이것도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아, 서비스 마인드가 없구나. 그리고 지금 뭔가 이렇게 피드백이 들어왔는데 그걸 듣고 뭐 개선을 하든 안 하든, 아 그러시군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도움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고객의 소리잖아요. 근데 자기는 뭐 자기 그거대로 했다라고 이제 하시길래 개선 의지가 없으시구나, 더 이상 말을 하는 게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통화를 종료를 했죠. 통화를 종료를 하고 나서도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화가 났어요. 온몸이 따끔따끔거리고 마음속에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저는 그 과정에서 했던 게 심호흡을 하면서 이완을 하고 그 감정을 이제 최대한 놓아버리려고 했죠. 온전히 바라보면서 왜 화가 이렇게 올라왔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아 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나는 도움을 받으려고 연락을 했는데 도움을 주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그걸 이제 받지 못했다 라는 생각과 답답했던 것 같아요. 답답하고 그 고객을 응대하는 그 상담사분의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게 이제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보통 평소에 감정 같으면 그냥 이제 어느 정도 바라봐주면 그게 흘러가는데, 진짜 한 몇십 분이 돼도 계속 화가 나면서 막 열이 나고 엄청 안 좋은 생각 계속 들고 막 이런 상황이 이제 노출이 된 거죠. 그때 또 다른 생각 하나가 딱 올라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처음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할 때 딱 들었던 생각이, 아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근무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아, 너무 감사하다 라고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뭐 저녁에 근무를 하시는 분일 수도 있지만 종일 근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는데, 계속 이렇게 상담 업무를 하다 보면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연민이 올라오는 거죠. 아, 너무 힘들었겠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집에 가고 싶을 텐데, 저 사람도. 만약에 뭐 그런 게 아니라면 뭐 저분이 뭐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여튼 아, 저 사람이 평화롭고 저 사람이 평온해야 이분께 상담받는 사람들이 다 이제 올바른 서비스를, 높은 질의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까지 드니까, 아, 저 사람이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좀 마음이 이제 평온했으면 좋겠다,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민이 떠오르고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연민이 올라오면서, 내가 그렇게 뭐 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내 몸 상태도 다시 정상화가 되고 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은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카페에서 생긴 일인데, 손님이 계속 오는 상황에서 그날따라 이제 돌발 이벤트들이 꽤 많은 하루였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에너지를 좀 많이 쓴 상태에서 그 고객을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주문을 했어요. 아메리카노에 물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아메리카노 샷에다가 물 타는 거잖아요. 근데 아메리카노에 물을 넣어달라 라는 거는 뭐 연하게 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뭐 얼음 말고 얼음을 좀 빼고 물을 많이 넣어달라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문이 이해가 안 가니까 몇 초 동안 이제 좀 가만히 있었어요. 다시 이제 물어봤죠. 원래 아메리카노에 이제 샷이랑 물이 들어가는데 물을 넣어달라 하면 뭐 어떤 걸 요구하시는 건가요? 하면서 이제 다시 물어봤죠. 뭐 좀 막 단답형으로 막 설명을 했어요. 설명했는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거였어. 자기가 이제 커피를 시키는데 커피는 먹기 싫다 이거야.
얼음물을 달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내가 이해를 하고 나서는 속에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아니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제가 아메리카노를 주문을 할 건데요, 커피는 먹기 싫어서 결제는 그걸로 해주시고 얼음물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됐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뭐 어떻게 알아? 뭐 자기 마음이 뭐 전광판처럼 여기 다 달려있나? 다 보이나?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면서 그 손님을 이제 나도 모르게 생각에 잠겨 있는 상태로 그 손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불편하셨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좀 틱틱대면서 주문을 받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하고 이제 넘어갔어. 뒤에도 막 줄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줄 서 있는 사람들 주문 다 받고 이제 메뉴를 빼면서 그분한테 이제 음료를 줬어. 물을 주니까 갑자기 이제 전기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이 카페는 이제 외부 시설에 이제 단독 쉼터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카페인데, 거기가 이제 전기를 보통 평소에는 막아놔요. 온풍기 또는 이제 냉방 시설 같은 걸 사용할 때 이제 전기를 넣어주고 이제 비용을 받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비용을 이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그걸 이제 해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비용을 결제를 해주셔야 된다 하니까, 아니 뭐 전에 와서 썼다는 거야. 전에 와가지고 썼는데 뭔 소리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이제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결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전기 쓰는 건데 그냥 넣어주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하냐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속에서 이제 또 펄펄 끓어오르는 거죠. 내 카페냐고, 내 거냐고, 상식이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이 양반아, 이런 마음에서 막 그런 게 올라오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차분하게, 그러면 일단은 나한테 권한이 없다. 그게 나는 여기 지금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권한이 없다. 대신에 내가 일단은 전화를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그래 해봐라, 빨리 해봐라, 저번에 썼다, 사장한테 물어봐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분이 좋지 않으셨어 그분이. 그러니까 그게 말투에 다 드러났고, 저는 온전히 그 말투와 그 에너지를 계속 이제 듣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뭐 단골인 것처럼, 아니면 여기 사장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태도였던 거죠. 근데 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여기 어떤 분이 왔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야 하니까, 모른대요. 한 번인가 두 번 왔을 거래.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뭐 전에 사용을 했다는데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하니까, 그냥 해주래요. 그냥 해주는 게 그냥 편하니까 해주라고 하길래, 일단 알겠다 하고 이제 통화를 끊고 나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나갔는데 없어. 또 어디 뭐 화장실을 갔는지 뭐 안 보여.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또 음료를 막 하고 있는데 불러요 밖에서 막 엄청. 또 그래가지고 이제 나갔어. 막 만들다가 나가니까 뭐 되냐 안 되냐 하면서, 그래가지고 넣어드릴게요 하고, 뭐 돌아가시 계시면 제가 이제 해드릴게요 하니까 이제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생각들이 마구마구 올라오면서, 착한 생각,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이런 말들을 되뇌면서 메뉴를 이제 계속 뽑았죠. 메뉴를 뽑는데 또 얼굴이 막 뜨겁고 그런 상황이 이제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감정이 자꾸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가? 왜 이 감정을 내가 흘려보내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 감정을 이렇게 또 느끼고 있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생각을 했죠. 나는 지금 이 감정을 온전히 바라보고 잡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호흡을 하고 그 감정을 들여다보면서 원인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알게 된 게, 특정 그런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화가 나더라고요. 명확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책임이 이제 저한테 전가되는 그런 상황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이런 거야. 좀 내가 불합리하거나 무례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을 좀 극도로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비논리적이고 막무가내 그런 상황이죠. 어느 정도의 유도리나 그런 걸 발휘할 수 있는 상황과, 백화점에서 깎아달라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사람과의 그런 이제 선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걸 넘나드는 그런 상황을 싫어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분과는 뭐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 나의 내면에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거를 들여다보면서 나는 이 감정을 붙잡고 있지 않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음료를 만들고 있다. 그 상황에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나는 지금 내가 현재 있는 곳에 의식을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누그러들면서 또 마음이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생각하는 게 근본적인 이런 걸 풀어내지 못하면 다음에 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긴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이 사례 두 가지 있죠. 여기서 좀 패턴이 보이거든요. 알아차리셨을까요? 이 패턴이 보이는데 그걸 이제 좀 짚어서 설명을 드리면 1번 상황이 발생합니다. 2번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해요. 살을 붙이는 거죠. 3번 화가 납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4번 그 감정이 올라온 것을 이제 바라봅니다. 5번 연민이 생긴다. 그리고 6번이 마지막으로 가라앉는다. 요런 순서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포인트는 딱 그거예요. 포인트는 내가 상황에다가 계속 의미 부여를 해. 의미 부여를 하면 불났는데 기름 붓는 꼴인 거예요. 결국에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상황이 대수롭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의미 부여를 계속 하다 보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다. 뭐 첫 번째에서 뭐 상담사분이랑 이제 대화했던 걸 떠올려 보면 말을 막 이렇게 질질 끌거나 좀 그런 게 있었던 건 사실이야. 근데 뭐 이 사람이 날 무시하나? 이런 것들은 다 의미부여라는 거죠. 그건 알 수가 없어.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는 이상. 물어본다 해도 그 사람이 그걸 말해줄지도 몰라. 근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알 수 있는 팩트는 이 사람이 말을 그냥 좀 이렇게 늘어지게 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생기는 뭐 것들은 다 이제 내가 붙인, 내가 부여한 의미인 거죠. 두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가 올라온 게 그냥 그 손님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됐거든요. 이게 그냥 팩트인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의미부여를 한 거는 아, 이 사람 너무 막 당당하게 요구하네, 막 내놓으라는 듯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에서 이제 살을 붙인 거죠. 날 무시하나 뭐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런 이제 의미부여 살 붙이기에 이제 화가 점점 쌓여서 내 안에서 이제 막 올라왔던 거죠. 그게 이유였던 것 같아요. 이 화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너무 빨라요. 몸의 반응도 그렇고 엄청 빠르게 이렇게 팍 오고 큰 감정이잖아요. 이게 화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운함이나 두려움 이런 감정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올라오거든요. 우리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게 그런 감정이었다 뭐 이렇게 올라오는 수준으로 굉장히 천천히 올라오는데 화는 그냥 바로 탁 느껴지잖아요. 바로 알아차리게 되잖아요. 그 정도로 생각할 틈을 주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빠르게 올라오는 만큼 또 이 화라는 게 정당화하기가 좋아.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의미부여 있죠. 그 의미부여를 다 정당화에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 라는 거에 이제 휩싸이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피해의식이죠. 나는 피해자야, 저 사람 가해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도가.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진짜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튼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피해의식이 올라오면서 나는 피해자, 저 사람은 가해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서대로 이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의미 부여하는 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살 붙이는 거죠. 팩트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딱 그 사람과 있었던 뭐 그 상황에서 있었던 일을 그 이후로 생기는 건 다 내가 붙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먼저 알아차린다. 2단계, 그것을 바라본다. 감정이 올라오는 걸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그 상황이 있고 나서 내 마음이 막 의미 부여를 하려는 과정, 이 감정이 올라오게 된 그 포인트, 원인을 이제 찾아본다든지 이 감정을 그냥 보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는 걸 봐. 먼저 몸의 증상을 바라볼 수도 있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예민한 편이라서 몸이 막 따끔따끔거린다, 막 화가 난다, 머리가 뜨거워지는 게 느껴진다, 몸에 이제 힘이 들어간다,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알아차려 보는 거죠. 그러면 아, 내가 이제 화가 났구나를 알 수 있고 뭐 때문에 화가 났는가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탁 알아차리는 순간 그게 돼요. 내가 감정이 아니다. 나는 감정이 아니야. 나는 화가 아니야. 나는 이 감정을 체험하는 주체인 거지 내가 이 감정이 아니다 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분리가 되거든요. 분리가 되면 더 이상 이제 올라오지 않아. 해서 그 감정을 바라본다. 세 번째, 몸을 이완시킨다. 심호흡을 한다든지 차가운 바람을 쐰다든지 차가운 물로 뭐 손을 씻는다든지 세수를 한다든지 그 자리를 비킨다든지 그 당시에 딱 이걸 해야겠다 하고 내 몸 상태를 딱 이렇게 돌이켜보면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긴장되면 어깨, 목 엄청 수축돼 있거든요. 힘이 들어가 있어. 등 막 이런데 다 막 힘 들어가 있거든요. 빳빳하게. 그걸 이제 좀 의식적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몸을 이렇게 턴다든지 주무른다든지 뭐 심호흡을 한다든지. 만약에 그걸 이제 풀기가 어렵다 하면 좀 꿀팁, 이거는 꿀팁인 게, 내가 힘이 들어간 부위는 알겠어. 근데 이걸 이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상황에는 예를 들어서 뭐 목에 힘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목에 힘을 오히려 더 많이 줘요. 진짜 끝까지 수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탁 놓습니다. 그게 이완이에요. 강제적으로 더 수축시킨 다음에 그걸 이완시키는 기법인데, 이렇게 하면 내가 풀 줄 모르더라도 이게 이완이 돼요. 풀어집니다. 팔이면 팔, 뭐 어깨면 어깨, 힘을 더 줘. 막 수축시켜. 막 이렇게 한 다음에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 수축된 상태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거든요. 계속 있는 상태가 이제 쥐가 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완을 하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완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완이 힘든 상황에 좀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심호흡을 하면서 뭐 이완을 할 수도 있고요. 몸을 먼저 풀어준다. 네 번째부터는 전체적인 상황을 그려보고 역지사지해서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네 번째가 뭐냐면 연민을 떠올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저는 이제 보통 막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막 이렇게 저와 뭔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이 만약에 뭐 어떤 특정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행동들을 했다면 다행이야, 그나마 그 일 때문이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예 그냥 어렸을 때부터라든지 몸에 이제 습관이 된 사람이라면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게 느껴져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계속 누가 가르쳐줘도 자기만의 이제 벽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개선하기도 힘들고, 말 그대로 인생 난이도를 스스로가 높이는 행위거든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겠어요. 나뿐만이 아니야. 다른 데 가서라도, 업무를 보더라도, 병원을 가더라도, 은행을 가더라도 사람을 마주하는 일은 언제 어디서나 생기거든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혼자 살 수 없어. 이렇게 뭐 인프라를 누리면서 뭐 마트를 간다든지 식자재를 사러 간다든지 다 사람을 만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상황마다 이 사람은 지금 이걸 겪을 거잖아.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런 데서 이제 연민이 저는 올라오더라고요. 더 도와주고 싶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생각의 흐름이 이제 가던데, 그러면 이제 도와주고 싶다로 바뀌어요. 내가 지금 있었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닌 게 돼요. 아, 이 사람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되면서 걱정이 돼. 근데 이제 뭐 다른 방법도 있겠죠. 연민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저의 이제 방법을 이야기를 한 거고, 이게 근데 억지로 한다라기보다, 억지로 이거는 절대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해요. 억지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화가 나는데, 가장 큰 감정인 그 화라는 게 나는데, 내가 이미 지금 화가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걸 억지로 할 수 있다. 그거는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연민이라는 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용할 수 있어요. 타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타인에 대한 배려, 타인이 어떤 상황일까? 저 사람은 어떻길래 지금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왜 저렇게 말을 하는 걸까? 왜 저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을까? 라는 것들을 이제 유추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조금씩 연민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피해자예요? 내가 피해자가 아니야. 피해의식도 없어. 피해의식 부를 필요도 없어. 딱 이렇게 타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는 거. 그 과정들이 이제 모이다 보면 결국 나한테, 나의 자산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도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화라는 감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격렬한 이 에너지를 가진 감정이거든요. 뭐 모든 감정들이 그렇겠지만 화라는 건 특히나 불같이 이렇게 올라오거나 에너지가 강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나에게 이제 이로운 상황을 만들어줄지 해로운 상황을 만들어줄지 뭐 이게 또 아니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질 건지 아니면 타인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돌이켜봄으로써 연민을 가질 것인지, 이것은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미부여를 멈추고 온전히 그걸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몸을 이완시키고, 그래도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장소를 이제 떠난 다음에 연민을 떠올려 보십시오. 연민을 떠올리면 화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은 뭐 화가 났던 그런 경험들이 있나요? 그런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달라고 해도 안 달아주실 거죠? 네. 생각나는 거 있으면 달아주십시오. 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